이야기의 주인공은 폴란드 국가정보국 요원 마르첼 리슈카입니다. 그는 독일 미사일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의심의 방향은 뜻밖에도 한국을 향하고 있었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임무지 서울로 파견됩니다. 커피를 막 한 모금 마시려던 참에 누군가 제 책상에 빨간 파일 하나를 툭 하고 내려놓았어요. 툭. 그냥 보통 파일은 아니었어요. 두툼했고 봉인되어 있었고 1급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멈칫하며 위를 올려다봤어요. 긴급이에요. 상관이 말하면서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독일 미사일 설계도가 유출됐습니다. 한국이 연관됐다고 하네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폴란드 국가정보국 요원 마르첼 리슈카입니다. 그는 독일 미사일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의심의 방향은 뜻밖에도 한국을 향하고 있었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임무지 서울로 파견됩니다. 파일에는 제 이름, 마르첼 리슈카 마셀 리슈커가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폴란드 국가정보국, 줄여서 NI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다른 나라가 군사기술을 베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보통은 조용한 날들이에요. 컴퓨터 칩을 살펴보고 도면을 비교하고 긴 보고서를 읽죠.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더라고요. 파일을 열어봤어요. 사진들, 지도, 데이터, 그리고 짧은 요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자세를 고쳐 앉게 됐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발견됨. 독일 기술과 유사하나 핵심 기능은 다름. 더 빠르고 더 조용하며 정확도 향상됨.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다시 봤어요. 설계는 독일 시스템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어요. 한국이 일부를 바꿨고 오히려 더 발전시킨 것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은 새로운 걸 만들진 않잖아.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남의 걸 따라할 뿐이지. 그게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모방은 잘하지만 선도는 못한다는 말이었죠. 독일이나 미국이 만든 걸 조금 바꿔서 자기들 기술인 척한다는 얘기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은 달랐어요.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파견 요원 마르첼 리슈카. 서울로 출국. 현장 조사 실시.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가방을 싸두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고양이 루디가 가방 옆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녀석도 놀란 것 같았죠. 한국이래, 루디.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이래. 루디는 신경도 안 썼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뭔가를 훔친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자기들 힘으로 뭔가 만든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훈련받은 건 의심하고 질문하고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이건 그냥 독일 거 살짝 바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혹시 진짜 내가 틀렸다면? 혹시 한국이 이제는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된 거라면? 그땐 몰랐지만 이번 출장으로 저는 많은 걸 보게 될 거였어요. 제 일에 대한 생각도,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도,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고 제 마음도 그랬어요. 저는 손에 빨간 파일을 들고 있었고 마치 그게 유리로 된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어요. 과연 한국은 뭘 숨기고 있을까? 서울에 도착한 건 정오쯤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작고 회색빛 건물들만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크고 깨끗하고 반짝였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 매끈한 도로,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까지 보였어요.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고 미래 도시처럼 보였어요. 인천국제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겁만 번지르르 하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보안 검색은 빠르고 조용했고
디지털 안내판은 정확하게 작동했고 심지어 화장실도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로봇이 저한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진짜 로봇이 말을 한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허점을 찾으려고 왔는데 시작부터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미스터 마셀 리슈커 웰컴 투 코리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의 박수연 박사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정부 쪽이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기는 것도 없고 감추려는 태도도 없었어요. 호텔까지 가는 데는 1시간쯤 걸렸어요.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는데 도시는 점점 더 활기차고 깨끗했어요. 도로는 넓고 쓰레기 하나 없었고 나무들도 반듯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음악까지 나왔어요. 한국 도시가 다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곳이 이렇진 않지만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나 지저분한 게 없었어요. 깨진 보도도 낡은 건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이 가방을 받아주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방 창문 밖으로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박 박사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연구소에 갑니다. 팀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직접 보시죠. 미사일 시스템 말인가요? 네. 사람들이 우리가 베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어요. 화도 없고 방어적인 느낌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 있어 보였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날 밤 창밖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낮에는 강 옆 산책로에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자전거를 타고 조깅도 하고 있었어요. 전쟁, 위협, 기술 스캔들 그런 나라 같지 않았어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상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진실을 밝혀. 번쩍이는 외관에 속지 마라. 그 말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도 속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저는 요원이니까요. 임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달랐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복제품 같지가 않았어요. 진짜 자기만의 것을 가진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진짜로 알게 되겠죠. 한국이 진짜 뭘 만들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호텔 로비에 나와 있었어요. 넥타이를 다듬으며 노트를 들고 앉아 있었죠. 보통 회의 전에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실제로 보게 되는 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정교해서 도저히 한국에서 만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그 시스템이요. 그리고 일부는 도둑질이라고까지 말했던 그것. 박 박사가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여전히 깔끔한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준비되셨나요, 리슈카 씨? 될 대로 되라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군용 지프를 타고 이동했어요. 이곳은 기밀구역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모두 금지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렸어요. 도시가 점점 조용해졌고 도로는 좁아졌어요. 소나무와 흙냄새가 나는 언덕이 이어졌고 그 끝에 높고 철로 된 문이 나타났어요. 검은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우리를 통과시켰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회색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큰 간판도 국기도 없었고 모퉁이마다 카메라만 붙어 있었죠. 여기가 국가방위기술연구소입니다. 외국인 방문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건물 안은 밖과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벽, 넓고 깨끗한 복도,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태블릿을 보며 지나갔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뒤 박 박사가 손바닥을 스캐너에 대자 문이 열렸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엔 수많은 모니터, 도표, 홀로그램이 떠 있었고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미사일 시제품이 있었어요. 길고 날카롭고 본 적 없는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독일 것도 미국 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였죠. 이게 K-MX9입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어요. 제 또래 같았고 이름표에는 한지우 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악수를 건넸고 조용히 웃었어요. 제가 개발팀을 이끌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작업이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부품 하나, 코드 한 줄까지 전부요. 데이터 보시겠어요? 우리는 화면으로 둘러싸인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 박사는 시험 영상, 발사 기록, 유도 시스템에 대한 도표를 보여줬어요. 그 미사일에는 기존 독일 시스템보다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AI를 활용해 비행 중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방이 아니라 진화를 했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겉모습은 비슷한데요? 제가 물었어요. 비행기나 미사일은 겉은 다 비슷하게 생겨요. 중요한 건 속이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설계도, 알고리즘, 테스트 자료 전부 살펴봤지만 누락된 부분도 도용의 흔적도 없었어요. 있는 건 단 하나 노력이었죠. 오랜 시간 쌓아온 정확하고 정직한 노력. 박 박사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이제도 복제품 같아 보이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어쩌면 한국은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진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걸 보게 될 날은 바로 다음 날이었죠. 직접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보는 그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과연 준비가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가슴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오늘은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미사일 시험 발사. 과연 정말 그렇게 날아갈까요? 아니면 실패할까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어요. 검정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준비했어요. 너무 튀지 않게 조용히 관찰자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박 박사가 군용 지프를 몰고 왔어요. 오늘은 보안이 훨씬 강해요. 카메라도 휴대폰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고 도로는 좁아졌고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언덕들이 부드럽게 펼쳐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높고 철문이 보였어요. 2명의 군인이 서 있었고 우리가 다가가자 경례를 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그 안은 넓은 평지였고 그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철탑과 함께 미사일이 서 있었어요. 그 미사일은 정지된 조각상처럼 조용했지만 뭔가 숨죽이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선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높게 꽂힌 깃발에는 빨간색 경고가 떠 있었어요. 시험 중. 우리는 근처에 있는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실내는 시원했고 사람들은 모니터 앞에서 속삭이듯 통신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벽 뒤쪽에 있는 관찰용 좌석에 앉았어요. 발사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전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어요. 잠시 후 군복을 입은 남자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T-60초 전. 제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10, 9, 8. 초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3, 2, 1. 쾅. 미사일이 땅을 박차고 올라갔어요. 엄청난 소리가 났지만 날카롭지 않고 정제된 느낌이었어요. 연기가 구름처럼 퍼졌고 미사일은 점점 하늘로 올라갔어요.
화면 속 붉은 점이 빠르게 이동했어요. 목표 고정, 누군가 말했어요. 그 순간 미사일이 방향을 틀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정확하게. 비행 중 자동 조정 중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한지우 박사가 말했어요.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어요. 그녀는 침착했고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미사일은 다시 한번 각도를 바꾸더니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 쾅! 아주 멀리서 폭발 소리가 들렸어요. 목표 타격 완료. 거리 103km. 오차 범위 2.7cm. 2.7? 저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중얼거렸어요. 손가락 두께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동했거든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그냥 작동한 게 아니라 제가 본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정확하고 빠르고 조용했어요. 박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모든 게 말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조정실을 나왔고 저는 빈 발사대를 바라봤어요. 공기 중에는 아직 연기 냄새가 살짝 남아 있었어요. 한 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이제도 의심되시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였네요. 저는 말했어요.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발명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길 바랐어요. 이제라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건 모든 걸 바꾼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시선으로 한국을 볼 수 없었거든요. 미사일 시험 발사 다음 날, 저는 또다시 연구소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 박사는 전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기계 말고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시려면 우리 사람들을 직접 보셔야 해요. 우리는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공항이나 연구소처럼 반짝이는 곳이 아니라 평범한 거리로 들어섰죠. 처음 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어요. 과일, 채소, 옷, 장난감, 냄비, 반찬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르신들이 웃으며 인사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시장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셨어요. 말도 안 통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못 알아들으셨지만 미소로 충분했어요. 박 박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보셨죠? 여긴 설명 없어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점심은 골목 안 작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나무 테이블, 종이 등,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 아주머니가 불고기를 내오셨어요. 박 박사가 상추에 고기와 밥, 마늘을 싸서 먹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따라해봤는데 입안 가득 풍미가 퍼졌어요. 달고 짭짤하고 고소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무 맛있어서요. 표정이 답이네요.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후엔 한강으로 갔어요. 강변엔 자전거 타는 가족들, 노래 부르는 청소년들, 손을 꼭 잡은 연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풍경은 전쟁 위협 속 나라 같지 않네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항상 경계를 늦추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멈추진 않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뉴스에 나오는 한국은 늘 군사, 위기, 경제 이야기뿐이었는데 이곳은 너무도 평범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 냄새가 났어요. 저녁에는 다시 국방부 연구소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회의를 하거나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보드에 공식들을 적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짓하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매일 밤늦게까지 더 나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쌓아온 힘이죠.
정말 믿어지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제 자신이 요원이 아니라 손님처럼 느껴졌어요. 환영받은 손님이요. 창밖에는 어제와 똑같은 강이 있었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더 따뜻했고 더 가까웠어요. 노트를 열어 한 줄을 적었어요. 기술만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봤다. 그게 진짜였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저는 무릎 위에 노트를 펼쳐들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맨 채로 떠나기도 전에 벌써 글을 쓰고 있었죠. 사실은 보고서 초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사실만 적는 게 아니었어요. 의심도 아니었어요. 경고도 아니었고요. 이번엔 진심을 적고 있었어요. 한국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엔 그 불빛들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따뜻하고 친숙하고 살아있는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시장 아주머니의 인사, 연구원들의 열정, 아이들의 웃음, 정확한 미사일.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번 출장은 저를 바꿨어요. 한국을 보는 눈도, 제 일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까지도요. 폴란드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보고서를 들고 상관 앞에 섰어요. 회의실엔 고위 간부 2명도 있었어요. 다들 무표정이었죠. 자, 보고해 보시죠. 상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훔친 겁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럼 왜 독일 기술과 유사한가? 학습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모방은 아니었습니다.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영상, 도표를 차례로 보여드렸어요. 말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한 간부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 본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최종 보고서를 전 부서에 전달했어요. 맨 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RETHINK-KOREA 복제가 아닌 창조의 길. 이후로는 반응이 빨랐어요. 다른 팀의 기술자들이 한국 개발자들과의 협업을 원했고 과학 잡지에서 제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이 전해지길 바랐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박수연 박사. 제목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봐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함께 더 나은 걸 만들어가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말을 하면 저는 뉴스에서 들은 위기, 무기,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을 떠올려요. 시장 아주머니, 연구소의 청년들, 공원에서 뛰던 아이들. 짜릿한 시험 발사, 따뜻한 점심 식사, 조용한 미소. 노트를 덮기 전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